자,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월급날이야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카드값 빠지고 월세 빠지고 보험료 빠지고 통신비 빠지고 잠깐. 이거 내 월급 맞아?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 거야? 나만 그런 거 아니야? 통계청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 평균 월급이 세전 약 350만 원이야. 근데 실수령액은 약 300만 원 남짓이야. 여기서 고정지출 빼면 100만 원도 안 남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리고 이 100만 원으로 뭐래? 맛집 한번? 커피 몇 잔? 옷 하나 사면 끝이야. 다음 월급날까지 또 버텨야 하는 거지. 이게 반복이야.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내 이름은 닉이야. 난 지난 3년간 자수성가한 부자 120명을 직접 인터뷰했고 금융 논문하고 리포트만 200편 넘게 분석했어. 한국은행 에코스데이터, 국세청 소득분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이런 걸 파고들면 소름 끼치는 패턴이 보여. 근데 놀라운 건 부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건 딱 3가지밖에 없더라고. 오늘 그걸 다 알려줄 거야. 만약 네가 매달 월급 받고도 왜 통장 잔고가 그대로인지, 왜 아무리 일해도 부자는커녕 중산층도 힘든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서 힘들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오늘 이 영상에서 난 네가 절대 학교에서 안 배운 것들을 알려줄 거야. 왜 열심히 일하는 게 오히려 너를 가난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뭐가 다른 건지. 사실 말이야, 이거 알고 나면 좀 화날 수도 있어. 근데 화나는 게 정상이야. 왜냐면 아무도 안 알려줬거든.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 있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 아끼면 부자 된다. 미안한데 이거 반만 맞고 반은 틀려. 자, 봐봐. 한국에서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모은다고 치자. 그러면 10년이면 5억이야. 근데 KB부동산 리브온 데이터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024년 기준으로 약 12억이야. 사실 좋은 동네는 20억도 넘어.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모아도 아파트 하나 못 사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아니, 그래도 투자하면 되잖아. 맞아. 투자 얘기할 거야. 근데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자, 여기서 한 사람을 소개할게. 민수. 31살, IT회사 대리. 연봉 3,800만 원. 나쁘지 않지? 근데 민수가 어느 날 진짜 꼼꼼하게 계산을 해봤어. 실수령 280만 원, 월세 60, 교통비 15, 통신비 7, 보험 12, 카드값 80, 남는 돈 106만 원. 여기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친구 만나면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남아. 민수가 나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 닉, 저 10년을 일해도 1억을 못 모을 것 같아요. 슬픈 건 뭐냐면 민수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월급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시간을 파는 거야. 너의 하루 8시간, 주 5일, 한 달 20일. 이 시간을 회사에 팔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 하루에 24시간밖에 없잖아. 민수가 아무리 야근을 해도, 아무리 주말에 부업을 해도 하루 24시간이라는 벽을 넘을 수는 없어. 비유를 하나 해줄게. 월급쟁이는 말이야, 수도꼭지에서 물을 한 컵씩 받는 거야. 아무리 빨리 받아도 한 컵은 한 컵이야. 근데 부자들은 그 수도꼭지 자체를 사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안 받아도 물이 계속 나오잖아. 내가 인터뷰했던 자수성가 부자 120명 중에서 이건 내가 직접 만나서 물어본 거야. 근로소득만으로 순자산 10억 이상을 만든 사람은 딱 3명이야. 1명. 나머지 117명은 전부 자본소득이 있었어. 부동산 임대료, 배당금, 사업 수익.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야.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넌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 이 말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국민연금연구원 2023 중고령자 경제생활 조사를 보면 한국 은퇴자의 62%가 은퇴 후에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죽을 때까지 일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 한 가지 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세금이야. 국세청 2024 귀속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보면 월급쟁이는 세금을 피할 수가 없어.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게 다 합치면 월급의 1520%가 바로 나가. 근데 자 봐봐. 사업자는 달라. 국세청 소득세법을 보면 사업자는 매출에서 비용을 먼저 빼고 남은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 그러니까 똑같이 5천만 원을 벌어도 사업자는 사무실 임대료, 차량 유지비, 식비 이런 걸 다 비용 처리하고 나서 세금을 내는 거야. 월급쟁이는 그냥 5천만 원 전체에 대해 세금 맞는 거지. 이게 공평한 거 같아? 난 공평하다 안 하다를 따지려는 게 아니야. 난 그냥 현실을 보여주는 거야. 게임의 룰을 알아야 이길 수 있잖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룰도 모르고 게임을 하고 있어.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빡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인플레이션이라는 놈이 있어. 쉽게 말하면 물가 상승이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에코스 데이터에 따르면 매년 소비자 물가가 약 34%씩 오르거든. 그 말은 뭐냐면 올해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내년에는 97만 원어치밖에 못 산다는 거야. 비유를 하나 더 해줄게. 인플레이션은 말이야, 너의 주머니에 구멍이 나 있는 거야. 아무리 돈을 넣어도 조금씩 새고 있어. 근데 너는 그 구멍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그냥 왜 돈이 모이지 않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 월급은 오르는데 물가는 더 빨리 올라.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평균 임금 상승률이 약 3.5%야. 근데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약 8 내지 10%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월급이 올라도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가니까 영원히 못 따라잡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 이건 심리적인 거야. 사실 말이야, 월급이 올라도 사람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가 따로 있어. 그게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야. 여기서 민수 얘기를 다시 해줄게. 민수가 작년에 연봉이 4,200만 원으로 올랐어. 400만 원이나 올랐지. 근데 뭘 했냐면 나 이제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라면서 구독 서비스를 3개 추가했어. 넷플릭스, 헬스장, 음악 스트리밍, 월 8만 원.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잖아 라면서 점심을 편의점 도시락에서 외식으로 바꿨어. 하루 2만 원 추가. 한 달이면 20만 원. 그리고 차를 중고로 바꿨어. 월 할부금 35만 원. 결국 연봉이 400만 원 올랐는데 연간 추가 지출이 756만 원이야. 연봉 인상분보다 더 쓰고 있는 거야. 민수는 이걸 전혀 몰랐어.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이야. 내가 소비할 때 쾌감을 느끼게 만들거든. 내가 분석한 행동경제학 논문에서는 이걸 쾌락 적응이라고 불러. 새 차 사면 처음엔 기분 좋지만 한 달만 지나면 그냥 평범하게 느껴지잖아. 그래서 또 더 좋은 걸 원하게 되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아니 그러면 어쩌라고. 벌어서 좀 쓰면 안 되나? 당연히 써도 돼. 난 네가 라면만 먹으면서 살라는 게 아니야. 다만 네가 모르는 사이에 너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된 걸까?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내가 120명 인터뷰하면서 발견한 부자들의 공통점 딱 3가지로 정리해줄게. 첫 번째, 부자들은 자산을 산다. 내가 만난 120명 중 93%가 처음 큰 돈을 만든 방식이 뭔지 알아? 소비를 줄인 게 아니야. 자산을 산 거야. 부동산, 주식, 사업. 이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이야. 반면 월급쟁이들은 뭘 사? 새 차, 최신폰, 명품백. 이건 다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야. 두 번째,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쓴다. 레버리지가 뭐냐면 남의 돈, 남의 시간, 남의 기술을 활용하는 거야.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 그 부동산에서 월세를 받아. 월세로 대출이자를 갚아.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내가 투자한 건 얼마 안 드는데 전체 수익을 가져가는 거야. 내가 인터뷰한 부자 중 한 분은 종잣돈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7년 만에 순자산 15억을 만들었어. 5천만 원을 그냥 저축했으면 7년 후에도 5천만 원이야. 레버리지의 차이가 이거야. 세 번째, 부자들은 시스템을 만든다. 자기가 직접 일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일하게 만드는 거야. 유튜브 채널, 온라인 강의, 자동화된 사업, 배당주, 포트폴리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자는 동안에도 수익이 나와. 내가 만난 120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있어. 40대 직장인인데 퇴근 후 2시간씩 3년 동안 온라인 강의를 만들었어. 지금 강의 수익만 월 700만 원이야. 월급보다 많아. 자, 여기서 그러면 나는 어쩌라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오케이. 지금부터 내가 알려주는 건 이 영상 끝나고 10분 안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야.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할 거야. 핸드폰 건 진짜로. 액션. 지금 당장 5분이면 끝나. 네 주거래은행 앱 열어. 자동 이체 설정 들어가. 월급이 다음 날로 날짜 잡고 금액은 월급의 20%. 월급 300이면 60만 원을 비상금 전용 통장으로 자동 이체에 걸어. 통장 이름은 아무거나 괜찮은데 난 건들지마 통장이라고 부르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고 남으면 저축한다고 해. 근데 남는 거 없어. 절대 안 남아. 순서를 바꿔야 해. 먼저 빼놓고 나머지로 사는 거야. 이걸 선저축 후지출이라고 해. 이거 하나로 네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 액션 2. 이번 주말에 딱 2시간만. 네. 증권사 앱 하나 깔아. 미래에셋이든 키움증권이든 한국투자증권이든 상관없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하고 ISA 계좌를 만들어. ISA가 뭐냐면 세금을 아껴주는 특별한 통장이야.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ISA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야. 여기에 매달 10만 원씩 S&P 500 ETF를 자동 매수로 걸어놔. 국내 상장된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코덱스 미국 S&P 500 둘 다 거의 똑같아. 뭘 고르든 상관없어. 10만 원이면 커피 3잔 값이야. 근데 이 10만 원이 20년 뒤에 얼마가 되는지는 아까 복리 파트에서 보여줄 거니까 기대해. 액션! 이번 달부터 딱 30일만 가계부를 써봐. 에이, 가계부요? 그래, 가계부. 근데 손으로 쓰라는 거 아니야.
뱅크 샐러드나 토스 앱에 있는 소비 내역 자동 분류기는 이거 켜놓기만 하면 돼. 카드 연동하면 알아서 분류해줘. 30일 뒤에 너가 한 달에 얼마를 진짜로 쓰는지 숫자로 보는 순간 소름 끼칠 거야. 내가 상담했던 사람 중에 월급 400인데 카드값이 380인 사람도 있었어. 본인도 몰랐어. 숫자를 보는 순간이 변화의 시작이야. 자, 정리해줄게. 이 세 가지. 하나, 자동이체 20% 걸기. 둘, ISA 계좌 만들고 S&P 500 ETF 월 10만원 자동 매수. 셋, 가계부 앱 30일 챌린지. 이거 3개만 하면 넌 이미 상위 10% 직장인이야.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안 하거든.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 마인드셋이야. 왜냐면 우리 주변 사람들, 부모님, 친구들 다들 이렇게 말하거든. 안정적인 직장 구해라. 공무원 해라. 위험한 거 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나쁜 거냐? 아니, 이 사람들은 널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도 부자가 아니라는 거야. 부자가 아닌 사람한테 부자 되는 법을 물어보면 안 되잖아. 수영 못하는 사람한테 수영 배울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인터뷰한 120명의 부자들 중에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 108명이야. 거의 전부야. 그리고 하나 더. 사람들은 실패를 너무 무서워해. 근데 내가 120명을 만나면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통계가 뭔지 알아? 자수성가한 부자들 중 최소 한 번 이상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85% 이상이야. 한 분은 첫 사업에서 8천만 원을 날렸어. 근데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사업에서 연매출 30억을 만들었어. 실패 안 하고 부자 된 사람? 거의 없어.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알려줄게. 복미야. 아인슈타인이 복미는 세계 8번째 불가사의라고 했다는 말 들어봤지?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내가 직접 엑셀로 계산한 걸 보여줄게. 아까 액션2에서 ISA에 매달 10만원씩 S&P 500 ETF를 사라고 했지? 근데 여유가 좀 더 된다면 매달 50만원을 연 7% 수익률로 투자한다고 치자. 7%가 비현실적이냐고? S&P 500의 지난 30년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야. 보수적으로 7%로 잡은 거야. 10년 후 약 8,600만원, 20년 후 약 2억 6천만원, 30년 후 약 6억 1천만원이야. 매달 50만원 넣은 게 전부야. 총 투자금은 1억 8천만원인데 수익이 4억 3천만원이야. 이게 복리의 힘이야.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시간이야.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 효과가 폭발적으로 커져. 22살에 시작한 사람이랑 35살에 시작한 사람이랑 같은 돈을 넣어도 은퇴 시점 자산이 2배 이상 차이나. 그래서 나중에 돈 모이면 투자할게 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지? 내가 인터뷰한 부자들 중에서 더 일찍 시작할 거리라고 후회한 사람이 몇 %인지 알아? 78%야. 거의 전부가 후회하더라. 자, 민수 얘기로 마무리할게. 아까 그 민수, 연봉 3,800만원, 매달 50만원도 안 남던 민수. 민수가 내 영상을 보고 딱 3가지를 했어. 하나, 자동이체, 월 56만원 걸었어. 월급의 20%. 둘, 토스증권에서 ISA 계좌 만들고 매달 20만원씩 타이거 미국 S&P 500 자동 매수를 걸었어. 셋, 뱅크 샐러드로 한 달간 가계부를 썼어. 결과 자기가 월 38만원을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 도덕 서비스 5개에 월 6만원, 배달 음식에 월 15만원, 편의점 간식에 월 8만원. 이걸 절반만 줄이니까 한 달에 19만원이 더 남더라고. 18개월 후 민수는 종잣돈 미첸 200만원을 만들었어. 영원에서 시작해서 민수가 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있어. 릭, 처음으로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걸 봤어요. 이 느낌이 이런 거였군요. 자, 정리해줄게. 월급쟁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첫째,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적 한계. 둘째, 세금 구조의 불리함. 셋째,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 넷째,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는 심리적 함정. 근데 이건 월급쟁이를 그만둬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건 월급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월급은 네 생존을 지켜주는 기반이야. 근데 그 기반 위에 뭘 쌓느냐가 중요한 거야. 오늘 알려준 3가지 자동이체, 20% 걸기, ISA의 S&P 500, ETF 매월 자동 매수, 가계부 앱 30일 챌린지, 이것만 해. 민수처럼.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기억해. 부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야. 네가 지금 월급쟁이라서 가난한 게 아니야. 월급만 바라보고 있어서 가난한 거야. 시선을 돌려. 지금 이 순간부터. 민수도 했어. 너도 할 수 있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진심이야. 만약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줘. 그리고 이런 돈 이야기가 더 궁금하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줘. 다음 영상에서는 민수가 종잣돈 100만 원으로 실제로 첫 투자를 시작한 이야기를 해줄 거야.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넣었는지 다 공개할 거야. 절대 놓치지 마. 댓글로 나도 민수라고 써줘. 그럼 다음에 또 보자. 닉이었어.